여러분, 전 세계가 자동차용 반도체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죠. 반도체가 그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뒤덮이면서 공장 가동을 멈췄잖아요. 특히 유럽의 자동차 공장들은요, 봉쇄령 때문에 공장 가동을 멈춘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품 소재를 만드는 공장도 멈췄고요.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도 멈췄습니다. 예. 그런데 백신이 접종되고 나서 전 세계가 보복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은요, 긴급하게 공장 가동률을 높이고요. 그런 한편 협력사들에게는 빨리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문제는 반도체는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이죠. 부품은, 단순 부품은 공장 가동률만 높이면 그만큼 부품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반도체는요, 설비 투자가 굉장히 되는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많다고 해서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지어서 계속 공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수요가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요에 맞춰서 공장도 가동을 하고 공장을 짓거든요. 반도체가 설비 산업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나니까 이제는 적정 수요에서 맞춰놨던 이 공장 가동이 풀로 100% 다 돌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도체 공장을 다시 지어서 간다는 것은 위험성이 너무 따르는 겁니다. 위험성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겁니다. 굉장히 부족해요. 차량용 반도체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네덜란드의 NXP나 일본의 르네사스나 이런 데들이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게 지로 가서 생산하는 대만도 여기에 많이 생산을 합니다. 문제는요, 지금 일본의 르네사스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이 지금 중단됐어요. 화재가 발생했어요.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네덜란드의 NXP도 미국에 공장이 있는데 한파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아마 이게 한꺼번에 쉽게 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차량용 반도체 1위, 2위, 3위 업체가 지금 모두 힘들다는 겁니다. 모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반도체 시장에는 난리가 났죠. 반도체 시장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심각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가 대만하고 단교했잖아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 때문에 대만과는 우리가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관계자가 찾아갔어요. 대만에 찾아가서 왕메이하 대만 경제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더 많이 생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지금요, 이대로 가면 현대차, 기아차도 재고분이 감소를 해서 3월부터는 감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 GM 같은 경우는요, 감산에 돌입을 했거든요. 감산을. 그러면 현대 기아차까지도 감산을 한다 그러면 안 그래도 수출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감산을 하게 되면 수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 세계 시장들이 다 똑같아요. 보시다시피 폭스바겐도 지금 감산하고 있고요. 아우디도 감산하고 있고요. 심지어 1분기에 휴직 인원만 10,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 조절에 나섰습니다.
예, 토요타도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거 조절에 나섰고요. 한국 GM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벌써 5천 대가 생산 차질이 되고 있고요. 르노 닛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산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예, 반도체가 갑작스럽게 이게 생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한파 지역에서 지금 바로 복구되는 것도 아니고요. 삼성만 하더라도 예,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 공장 어떻습니까? 지금 쉽지 않죠. 예, 한파 때문에 무너진 게 이게 바로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동차 공장이 멈출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멈출 가능성도. 완전히 멈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은 굉장히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삼성이 생산하면 되지. 왜 삼성이 반도체 잘하는데 왜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차량용 반도체는 돈이 되지 않아요. 돈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돈 되는 쪽만 좀 열심히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지 여기에는 특별하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말입니다. 삼성에서 생산하고 싶어도 이걸 생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을 때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차량용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고요. 보통 보면 한 50나노, 55나노, 55나노 나노메타의 어떤 기술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는 뭐 그거는 충분히 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적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최적화가 돼 있죠. 시스템 반도체가 말입니다. 그러니 대만 같은 경우는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 매출액의 4%가 될 정도로 있잖아요. 여기 가서 우리가 부탁하는 겁니다. 결국은. 야, 참 안 그래도 어렵다 하다가 뭔가 자리를 그나마 자동차 쪽에서 수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이것까지 점점 나빠진다고 하니까 참 어째 보면 충격이네요. 네, 충격입니다. 벌써 자동차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 난다고 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참 답답하죠. 오죽했으면 단교된 대만에 가서 반도체 달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만큼 상황이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